미국은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혁신의 외관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KDS 뉴스에서는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라는 가장 상징적인 주 중 하나인 뉴욕주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에 주목합니다. 맨해튼의 번화한 거리에서 스태튼 아일랜드와 같은 조용한 자치구까지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가 없어집니다. 이 위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맨해튼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부터 스태튼 아일랜드의 고요한 동네까지 뉴욕주 내의 다양한 지역이 노숙자 문제로 인해 어떤 독특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삶의 혹독한 현실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들을 만나고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역 공무원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그 외 여러 질문에 답하고 노숙자 문제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의 노숙자 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로 급증했으며 2024년 8월 현재 매일 밤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13만 2천 명이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수천 명이 공공거리에서 피난처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뉴욕의 노숙자 수는 175%나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강제퇴거 유예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25%의 감소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문제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중 무려 71%가 가족으로, 이 중에는 어린이가 46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점점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뉴욕주에서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를 살펴보고 각 도시가 직면한 고유한 어려움과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략을 살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뉴욕처럼 번영하는 도시에 왜 이렇게 뿌리 깊은 사회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숙자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러큐스는 뉴욕주의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노숙자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매일 밤 거리나 보호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약 25-30명 정도입니다. 이처럼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러큐스의 노숙자 문제는 지역 경제 침체와 저렴한 주택 옵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놀라운 통계에 따르면 도시의 노숙자 중 상당수가 군 복무자인데 이는 일부 재향군인이 민간 생활로 재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 당국은 주택 우선 정책과 프롬다 정책을 포함하여 사전 조건 없이 즉시 주택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 자금과 자원이 부족해 진전이 더디었습니다. 시러큐스는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의 5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스태튼 아일랜드는 노숙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가 220종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치구의 인구 밀도가 낮아 노숙자 문제가 덜 눈에 띄지만 지원의 필요성은 결코 덜 시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수년간 계획 단계에 있던 3개의 새로운 보호소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벤도어, 스트리트, 하이랜드 블러바드, 톰킨스 애비뉴에 위치한 이 시설은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도어 스트리트에 있는 쉼터는 200가구 또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른 쉼터는 각각 여성 50명과 개인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퓨플스파트라는 비영리 단체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노숙자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 자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는 풍부한 역사, 뉴욕주 의사당과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 그리고 정부와 고등교육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혁신과 진보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올버니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노숙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750명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잃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저렴한 주택 부족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의 경제적 야망과 많은 주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어려움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도의 발전과 빈곤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버니 정부는 노숙자들에게 신속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올버니 프로젝트 호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역시 예산 제약으로 인해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올버니의 노숙자 인구는 도시 규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시러큐스 같은 작은 도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산업과 학문적 혁신의 상징이었고 코닥과 로체스터 대학 같은 기업의 봉어지였던 로체스터는 이제 심각한 노숙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서는 약 80명이 안정적인 주택이 부족하여 로체스터의 성과와 사회적 과제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해당 지역의 노숙자 캠프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근처 주민들이 위협을 받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방 당국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소로 이전하려고 시도했지만 자금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할 명확한 계획 없이 폐쇄된 유명한 야영지인 피스 비레지가 해체되면서 많은 주민이 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루클린 다리와 프로스펙트 공원과 같은 문화적 랜드마크와 다양한 동네로 유명한 브루클린에는 현재 약 157명의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상징적인 자치구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입은 점점 더 비싼 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 당국이 저렴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사화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벤슨허스트와 같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노숙자 보호소 위치를 놓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보호소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선셋파크에서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버려진 바늘과 길가에 설치된 임시 텐트 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브루클린의 경제적 발전과 많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숙자 문제의 엄중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이민자 커뮤니티로 유명한 퀸즈는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이 200명 달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구에 급등하는 임대료 가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 계층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놀랍게도 퀸즈의 노숙자 중 다수가 취업을 했지만 그들의 임금은 높은 생활비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시주택 프로그램과 임대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1구와 12구에는 대부분의 이주민 보호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노숙자 시설이 급격하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 중 하나는 리지우드 공원에 있는 윈덤 가든 호텔을 보호소로 개조한 사건인데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자메이카 역은 노숙자들이 밤새 머물기 좋은 곳이 되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퀸즈에서 연민과 실용적인 해결책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지속적인 투쟁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팔로는 산업도시로 유명하며 나이아가라 폭포와도 가깝습니다. 버팔로는 노숙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143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쇠퇴, 높은 실업률, 노후화된 주택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버팔로의 혹독한 겨울 날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추운 계절에는 계절성 감염자가 늘어나 노숙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상대피소는 종종 가득 차서 많은 사람이 악천후를 무릅쓰고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도심 지역에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등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민들은 거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잦아 지속 가능한 주택 옵션과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버팔로의 노숙자 문제는 뉴욕주 북부 전역에 더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하는데 경제 침체와 사회적 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롱크스는 뉴욕시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458명에 달하는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은 매우 뚜렷합니다. 브롱크스는 문화의 중심지로 칭송받고 힙합의 발상지이자 최초의 힙합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심화되는 주택 위기의 상징으로도 작용합니다. 세대를 거쳐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은 여기서 우려스러운 추세이며 노숙자 중 상당수는 노숙 생활을 경험한 부모의 자녀로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롱크스는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보호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종종 혼잡하며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캠프는 공원이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 자주 나타나 주변 사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숙자들을 보호소로 이주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해결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캠프가 비워지자마자 새로운 캠프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자치구에서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뉴욕의 금융 및 문화 중심지인 맨해튼은 가장 눈에 띄는 노숙자 인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4,000명 이상이 집이 없는데 이는 160만 명의 주민이 사는 이 자치구 내에 심각한 사회 경제적 격차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숙자들은 지하철역, 공원, 길모퉁이 등 공공장소에서 자주 목격되는데 이는 도시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 작업을 실시해 거리에서 야영지를 청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표면적인 측면에 더 치중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완화책만 제공할 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맨해튼 상부의 허드슨강 근처에 있는 터널인데 이곳은 쓰레기와 인간의 배설물로 가득 찬 지하 판잣집 마을로 변했습니다. 몇몇 개인은 매트리스와 시트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그 공간을 반영구적인 정착지로 바꾸었습니다. 좌절한 주민들은 막힌 보도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며 이러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 종종 경로를 바꿉니다. 거듭된 청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다시 나타나 도시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의 맨 위에는 뉴욕시가 있는데 약 440명의 노숙자가 매일 밤 거리, 공원 또는 지하철에서 잠을 잡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숙자 문제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비의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요 상업지구와 관광지에서 야영지를 철거하더라도 많은 노숙자가 곧 거리로 돌아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보호소 역시 과부하 상태이며 현재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 보호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야영지를 보다 영구적인 주택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히 집 근처에 대피소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부유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대로 인해 꼭 필요한 주택 건설이 더욱 어려워지고 수천 명이 안전한 거주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두더지 인간이라는 5,000명에서 25천 명 사이로 추정되는 이해하기 힘든 개인 집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하철 터널과 공공시설 복도로 이루어진 도시 밀에 숨어 살며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지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일부는 전선 근처 등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하 거주자들의 존재는 노숙자들의 물리적 이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는 사회적 투명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는 다면적이어서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시스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사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의 노력은 모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택 우선 모델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고용, 의료, 교육 등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올버니 프로젝트 호프는 노숙자들에게 신속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종 예산 제약, 자원 부족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위기의 규모는 기존 지원 시스템을 압도하여 서비스 격차를 초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부 프로그램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피플스팟와 같은 조직은 음식, 의료, 직업훈련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종종 예산이 빠듯하게 운영되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과 기부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로체스터에서는 비영리 단체들이 노숙자 인구의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평화마을 해체는 일시적 이주를 넘어 포괄적인 계획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물품 기부부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옹호 활동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의 선셋파크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숙자 문제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토론이 촉발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인식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은 노숙자에 대한 오명을 벗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동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도시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더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예방적 전략도 포함됩니다. 노숙자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자립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 및 저렴한 주택 계획과 같은 예방 조치는 개인과 가족이 집을 잃을 위험을 처음부터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 혁신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노숙자들이 자원보호소, 취업 기회에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정부와 조직이 추세를 파악하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인구의 상당수는 정신건강 문제, 약물 남용 및 기타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중요합니다. 주택 이니셔티브에 정신건강 지원을 통합하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위기의 핵심은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임대료 상승과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족이 노숙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 입안자는 주택, 의료, 교육, 경제적 지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단위의 건설과 유지 관리에 투자하여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건강관리, 직업훈련, 약물 남용 치료 등 노숙자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방지 프로그램, 임대 지원 등 노숙자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단체 간의 협업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노숙자 문제에 대한 통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문제의 현실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지원 활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의 노숙자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러큐스에서 맨해튼까지 각 도시는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 위기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정부 주도의 정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의 노력,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한 곳에서 영구적인 집 없이 사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통계 뒤에 숨겨진 인간 이야기를 이해하면 공감을 키우고 집단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숙 위기에 처한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행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조명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청중에게 전달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춘 공감적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 생활의 또 다른 측면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탐구하는 다음 여행 다큐멘터리도 기대해 주세요.